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5분 이상이 걸린다. 같은 물건이 여러 개가 있다. 옷장 안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 뒤섞여 있다. 정리하고 버렸는데도 금세 다시 채워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년에도 정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여기 47세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수진 씨는 어머니의 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어머니의 집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먼지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왔니? 영희 할머니는 작은 체구에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를 보며 반가웠지만 집에 들어설수록 마음 한구석엔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읽지 않은 책, 계절을 구분할 수 없이 뒤섞인 옷장의 옷가지들, 주방 찬장에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그릇들과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가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계속 물건을 쌓아두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쓰는 물건들은 정리 좀 하자고 했잖아요. 영희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이게 다 필요해서 두는 거야. 너도 살림해봐서 알잖니. 가지고 있으면 다 필요할 때가 있어. 또 그 물건들은 엄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기도 해. 버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니.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계속 잔소리를 할 거면 그만 가거라. 멀쩡한 것들을 왜 버리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수진 씨는 답답함을 느끼며 방 한구석에 앉았습니다. 엄마, 추억도 좋지만 이렇게 두면 건강에 안 좋아서도 그래요. 먼지도 많이 쌓이면 기관지도 안 좋아지시고 매번 청소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영희 할머니는 항상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셨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채워진 물건들은 큰 안정감과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집안 가득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건강에만 집중하며 가볍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불필요한 물건만 하루에 딱 하나씩만 정리해요. 제가 도울게요.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중고거래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대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더 요긴하게 쓰여지면 서로에게 좋은 거잖아요. 영희 할머니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망설이다 결국 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조금씩 정리할게. 다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정리하자. 이렇게 두 모녀는 함께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과 옷들 그리고 각종 잡동사니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하나하나 물건을 들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정리하기 시작하자 이 작은 집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건이 들어갔는지 싶을 정도로 몇 번 사용하다만 물건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영희 할머니는 비싸게 구매한 물건들을 정리하려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둘 정리하게 되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다가 점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진짜 부자들이 반드시 실천한다는 미니멀 라이프를 들어보셨나요?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정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소설가 현기영의 산문집 소설가는 늙지 않는다에서
노년은 도둑처럼 슬그머니 갑자기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쩌다 환갑, 머뭇거리다 칠순입니다. 인생 이막의 준비는 어느새 내 나이가 하면서 놀라워하기 전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구체적인 노년기 인생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를 만족스럽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노년이 된 나를 잘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정리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 금수저로 태어나 쪽방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는 일본인 마사미상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태국에서 태어난 일본인으로 현재 80의 나이에도 3개월마다 일본과 태국을 오가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행 가방 2개가 살림의 전부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부유한 삶에서도 검소한 삶을 선택했고 최소한의 소지품만 가지고 여행과 일상을 꾸리는 노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1945년생 마사미상 할머니는 어업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은 인도에서도 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현재는 집도 없이 일본과 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곳은 마당 잡초를 뽑거나 문 창호지를 고치는 등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숙박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젊은 청년과 할머니가 나눈 대화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소 여기서 지내시나요? 그래요. 여기를 본거지로 지내고 있어요. 원래 살던 집은요? 원래라니요? 저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유목민 같은 삶이네요? 원래 살던 집은 가족이 있는 집을 말하는 건가요? 제 자식들은 다 커서 독립했어요. 같이 살 생각도 없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같이 살겠어요? 전에는 남편과 살았어요. 딸은 같이 살다가 결혼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3년 전 남편이 죽었어요. 딱 2달을 앓고 눈을 감았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폐암이었어요. 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었어요. 병원을 늦게 가서 손 쓸 수 없었지만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남겨진 가족들은 갑작스럽고 슬펐지만 본인은 2달 만에 편해졌으니까요. 계속 고통 속의 삶은 연장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이 들었겠네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분도 죽음을 받아들였나요? 그래요. 죽기 전 이런저런 말을 남겼는데 살 만큼 살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편히 죽고 싶다는 푸념을 하기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심한 통증이 없어 보였어요. 눈 감기 이틀 전에는 조금 힘들었던지 진통제가 들고 나서야 저를 만나려 했어요. 향년 몇 세에 돌아가셨나요? 77세, 저랑 동갑이에요. 할머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건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기도 하지만 재밌는 일도 많아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집 구해 살아봐야 온종일 혼자 있을 게 뻔해요. 대화 상대도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는 건 따분해서 맞지 않더라고요. 말동무가 필요했군요. 당연하지요. 여기 머무는 모두와 성향이 맞는 건 아닌데 그럴 때는 그냥 말을 아끼면 그만이에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고 싶어요.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태국을 오가며 생활하다 타인에게 패끼치는 몸 상태가 되면 요양시설로 갈 생각이에요.
할머니는 자녀분에게 의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당연히 없어요. 의지는 함께 사는 것을 말하나요? 맞아요. 전혀 없어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으신 거죠? 자식들에게 의지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게 과연 행복할까 싶어요. 할머니는 물건을 많이 비웠어요. 물건의 90%를 비웠어요. 제가 가진 90%의 물건을 비우면서 유일하게 후회한 건 책이에요. 고민 끝에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책은 버렸어요. 하지만 머릿말까지 좋아하는 책까지 비운 바람에 언제든 읽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 그것 하나는 후회가 남아요. 책을 박스 3개 분량 정도는 간직해도 될 뻔했는데 모두 버린 건 유일하게 후회가 돼요. 그래서 그 책들을 발견하면 다시 사들이고 있어요. 그 외에는 버린 거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전 딱 캐리어 2개로 살고 싶어요. 아직도 줄일 게 많아요. 소식을 하는 할머니는 그때그때 장을 보고 유기농 식재료로 직접 음식을 하고 매일 건강한 식사를 즐겨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전 해외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젊은 시절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이사도 많이 해봤고 외국에서도 살아봐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낯선 노년의 모습이겠지만 이렇게 가벼운 살림으로 해외를 오가는 일상은 저에게 맞는 삶인 것이죠. 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죠? 그래요. 하지만 1년 반밖에 살지 않았어요. 태국에서 태어나서 다시 10살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살았어요. 처음 인도 뭄바이를 갔을 땐 배로 갔어요. 고베항에서 출발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마닐라를 지나갈 때는 상륙허가가 안 났어요. 그러다 홍콩을 지나갈 때는 상륙허가가 났어요. 홍콩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홍콩은 말도 못하게 화려했어요. 할머니 잘 나가던 시절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8살 때 뭄바이에 있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은 스캔 어플로 저장하고 원본은 거의 다 버렸어요. 이 사진은 우리 딸 사진이에요. 올해 47살이에요. 할머니 딸 사진도 스캔하고 버리셨어요? 버렸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고 보관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 박물관들 소개해 주세요. 이건 제일 가벼운 소재 여행 가방이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옷을 넣어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천 소재라서 가벼워서 여행 다닐 때 참 좋아요. 여행 갈 때는 짐을 7kg 이하로 가지고 다녀요. 이 여행 캐리어는 태국 갈 때만 사용해요. 이 작은 여행 가방으로 한 달을 간다고요? 아니요. 2달이요. 이 캐리어 하나로 2달을 가신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국내 여행은 짐을 더 줄여서 이 보스턴백 하나로 다니고 있어요. 이걸로 2달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녀요. 옷은 경조사 때 입을 옷과 계절별로 입을 몇 벌의 옷을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진정한 미니멀리스트네요. 아니에요. 아직 더 정리할 수 있는데 못 버리고 있는 게 많아요. 한때는 좋은 원단을 수집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이 좋은 원단은 지금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지만 저는 이 원단의 가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고민 중이지만 나중에 이 좋은 원단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건네줄 생각이에요. 물건을 더 이상 늘릴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제 매달 있는 건강검진에 갑니다.
물건을 줄이면 우선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할 수 있어요. 좋은 식재료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매일 아침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건강검진을 갑니다. 이렇게 단출한 살림에도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물건이나 음식들을 쌓아두고 쟁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때그때 적은 돈으로도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 비용으로 저는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를 경험하는 데에 쓰는 것이죠. 불필요한 데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해서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노년을 살아가면 돼요. 정답은 없잖아요. 가장 자신에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마사미상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궁극의 미니멀리스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마사미상의 삶을 보며 이런 삶이 맞다, 틀리다가 아닌 와 이렇게 사는 노년의 삶도 있구나 하며 저의 노년의 삶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온통 주변에 풍요로움이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이 풍요가 만들어내는 지나친 과소비, 낭비, 부채는 오히려 우리 삶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돈, 친구, 취미 등 은퇴 준비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시간을 일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졌을 때 그 순간은 기쁠 수 있습니다. 또 잠시는 편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고 우린 또 새로운 것에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채워가는 삶이 과연 만족스러운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 가득한 광주리에는 물건을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담기 위해서는 비워야만 하는 것이죠. 주변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잡동사니들부터 하나씩 치워보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의 빈자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그 무엇들로 채워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마음으로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이야말로 우리가 주변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바꾸어 말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줄여서 집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나다운 것만 남겨놓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돌보며 그래서 우리를 행복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하는 길잡이인 것입니다. 노년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미니멀리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줄일수록 오히려 여유로워지고 부유해졌다고 말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신상품을 새로 사지 않고 있는 제품을 재활용하면서 살아가면 식비나 기본 생활비 외에는 그리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0,000원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이죠. 꼭 가지고 싶은 것과 꼭 하고 싶은 것도 몇 번이고 자신에게 되물어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할 것과 말 것이 구분되더라고요. 되묻고 다시 생각해 보면 단순화됩니다. 저도 퇴직을 앞두고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소중히 간직했던 서적, 학위 논문 또한 사회적 인간관계까지도요. 지금은 어떤 의무감이나 욕심도 없이 남은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매일의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 습관을 가지기 위한 3가지 꿀팁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정리를 위해 하루에 1개 단 5분만 사용합니다. 물건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대청소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물건 1개, 한 군데라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단 5분만 사용해서 물건 하나를 버리거나 중고장터에 올리는 것입니다. 선반 하나의 먼지를 그저 닦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집안의 물건을 다 끄집어낼 일이 없어지고 대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가벼운 기분과 안도감은 5분 정리를 지속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일별로 장소를 정해서 정리정돈을 합니다. 월요일은 현관의 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집의 얼굴이기도 한 현관은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관 청소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은 물 쓰는 주방 싱크대를 닦고 조리도구들을 정리합니다. 또 일요일은 화장실의 날, 베이킹소다 스프레이로 때를 제거합니다.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시간 안에 끝내면 다음에도 즐겁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정돈된 집안을 유지하는 일은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살면서 물건을 늘어나는 걸 막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물건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물건을 계속 사들인다면 점점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인지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집에 물건을 하나 들여야 한다면 하나를 버리거나 나누는 식으로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컵을 하나 샀다면 컵에 기능하는 제품을 하나 정리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는 것보다 힘들고 중요한 일이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해도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라는 원칙을 가져야 물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없애는 것이다. 정리하는 삶,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하나 실행하다 보면 또 그리 어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익숙함의 문제이고 그 익숙함에 편안해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삶의 모든 것은 단순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